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핵심 이제 원자력 기업 중에 하나죠. 저는 이 원자력이 다시금 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조차 탈원전 기조가 상당히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이제 공개적으로 제 투자 기업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멤버분들에게는 제 계좌를 오픈하고 있죠. 자, 물론 제가 최근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혹은 코인들은 당연히 수익이 좋지만 우리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잘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제가 무료로 이제 공개적으로 기업을 분석해 드리는 건데 지금 뭐 로키드 마틴, 고려신용정보, DLENC, 팔란티어, 이오스는 지금도 수익이고 이오스 다음에 제가 알트코인을 이제 매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한 8.5% 그리고 3.5%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8.5%, 3.5% 수익 중이죠. 코인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음에도 제가 투자한 코인 그리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리고 공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8.5%, 3.5% 현재 상승하고 있고 저는 이번 사이클 동안 굉장히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욘드 미트 뭐 당연히 수익이고 에이프로 당연히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기, 클래시스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분석해드리는 기업이 대부분 다 주가가 좋아요. 시장은 꽤나 이제 지루한 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리는 기업은 두산중공업이고 일단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뭐 EU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 대한 이제 주요국들이 기후 위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미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만 더 올라가도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척박한 환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기후 대응은 인간의 생존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대한민국, 중국조차 2050년까지 탄소 제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가장 수혜로 떠오르는 것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죠. 뭐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기업들을 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사실 좀 투자자로서 굉장히 좀 놀랄만한 그런 리포트들,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환경 관련된 보고서들을 제가 주로 이제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쪽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저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종이 식료품과 그리고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에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핵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0배 이상은 당연히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쪽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덕분에 뭐 머리도 좀 아프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로도 꽤나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텔레그램방에서는 매일같이 강조드리고 있고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로는 사실상 이게 힘들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의 경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양광이라던가 혹은 풍력 발전을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지금의 인프라 계획이 전부 다 달성되었을 때 대략 6억 개 이상, 6억 개 이상의 태양광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전기료 인상은 최소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사실 좀 암울하다고 할 수 있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대한민국이라던가 땅덩어리가 좁고 평지가 부족한 국가들은 태양광 풍력으로는 절대 탄소 제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빌 게이츠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고 이미 빌 게이츠는 회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가 우주 산업에 뛰어드는 것처럼 빌 게이츠는 기후 산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세운 회사가 무엇이냐? 바로 원전 기업이에요. 원전 기업. 테라파워라고 원전 기업에 이제 원전 기업을 설립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런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책도 쓰고 있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있고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이러한 리포트들도 이제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전문성은 저는 꽤나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워렌 버핏이 낸 책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꽤나
전문적인 내용이 꽤나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긴 리포트를 읽는 느낌이었고, 사실 이 빌 게이츠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원전 중에서도 소형 원전이에요. 소형 원전.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원전은 다 대형 원전이죠. 대형 원전인데 이 대형 원전의 가장 큰 특징이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이 해수로서 지속적으로 이제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해안 쪽에 죄다 지금 원전을 짓겠다고 하고 있죠. 이 덕분에,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 불안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을 옹호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원전 자체가 바닷가 아니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부산, 울산에 몰려있는 곳이고, 일본도 죄다 해안 지역에 원전이 몰려있는 이유죠. 그런데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닷물을 통해서, 굳이 물을 통해서 열을 식힐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고체를 통해서 혹은 자연 순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열을 식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으로는 도시 지역 주변에 원전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정성도 100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고, 워낙에 작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과 안정성적인 부분에서도 대형 원전과는 차이가 많이 있겠죠. 특히 이 원전의 이런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 해안 지역인데 도시 지역은 대부분 내륙 쪽에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으로 아무리 싸게 전기를 만든다 한들 이 전기를 이동시킬 때, 수송시킬 때 대부분의 전기를 소실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들보다 경제성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리 비용까지 합쳐서 그렇게 따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 소형 원전은 굉장히 주요 도시 주변에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경제성도 꽤나 좋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 특히나 안정성이 1000배 이상 증가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물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자연 훼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꽤나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소형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계 최초로 지금 통과를 시켜줬어요. 물론 EU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의 세계 최초로 통과된 기업 중에 이 두산중공업이 꽤나 연관이 깊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사실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서는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현재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이쪽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실제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보고 해상풍력을 많이 설치해봤는데 생각보다 효율이 나와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체 자산으로 이제 수송에서 쓰일 수 있는 수소 혹은 ESS를 극도로,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서 극도로 발전시킴으로써 이제 ESS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던가, 이런 식의 사업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지금의 친환경 에너지로는 탄소 제로를 이룰 수가 없다.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의견의 힘들이 꽤나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원전 반대파였어요. 원래는 원전에 반대하는 쪽이었었는데, 최근 들어 이쪽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이 굉장히 눈에 띄게 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점차 통과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경제지라던가 혹은 리포트, 보고서들을 통해서도 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심지어 석유업계조차도 이 원전의 저평가를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할 만큼 석유업계에서 원전의 저평가를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쪽에 대한 비중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제 한국도 탈원전에 이제 굉장히 힘을 썼고,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원전의 주도권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요. 전 세계 1등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로스톰이라고 러시아 원전 기업입니다. 다만 소형 원전 쪽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한국에서 꽤나 좀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이미 뉴스케일이라고 이쪽 기업이 소형 원전에서는 압도적인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두산중공업 그리고 일본의 원전 기업이 대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이 뉴스케일의 주요 원자로, 주요 기기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술력은 저는 확실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거겠죠. 따라서 국내에서 건설되고 있는 이런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를 이제 제공해주는 기업이 두산중공업이지만, 이제 해외에까지도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쪽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기업 간의 그런 기술력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고, 그건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계 소형화 바람이 불면서
뭐 대한민국은 아직은 이런 반응이 불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미국, 프랑스, 뭐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이런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넘어서서 이제 소형 원전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EU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것이 기존 원전의 뭐 가격, 그런 비용도 마찬가지고, 비용도, 기존 원전은 최소한 7조 정도, 최소 7조 정도 들고, 건설 시기도 대략 한 10년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건설 비용도 3천억에다가, 시간도 5년 이하에다가, 무엇보다 이 주요 도시 주변에 지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쪽에 대한 성장을 꽤나 좀 강력하게, 꽤나 좀 확신성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이미 세계적으로 이 소형 원전을 짓겠다라고 통과가 된 프로젝트만 50개가 넘습니다. 50개. 그런 점을 봤을 때에도 참고로 중국에서 세계 1등의 원전 국가가 되겠다고 천명한 중국에서도 2030년까지 100개의 원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50개라는 것은 상당히 큰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원전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 엄청나게 많은 투자금 들어가기 때문에 50개만 지어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미국의 이제 그런 소형 원전 혹은 뭐 한국의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사실 안 나올 수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산중공업과 뉴스케일이 이제 합작을 해서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뛰어든 것이고, 미국의 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역사상 최초로 이 소형 모듈 원전의 심사를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대략 한 30조 원, 원전에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30조 원. 참고로 조선 같은 경우로 10조 원만 투자해도 엄청난 양이라고 하는데 원전은 30조 원을 투자합니다. 30조 원을 투자하는데 지금 이 투자를 하면서 협력업체, 그러니까 건설사들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EU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력이라던가 비용적인 부분에서 중국이라던가 러시아 혹은 미국,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와 기업과 그리고 미국의 기업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경합을 펼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기업을 선택할 것 같지 않아요. 로스톰을 선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 한국 기업이, 뭐 미국 기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기업이 한국에 이제 주산중공업의 원자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환경 기술의 설계 도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성장세가 다시금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탈원전 정책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것은 맞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이제 세계를 봤을 때에는 여전히 이쪽은 다시금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성장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2022년까지 이제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를 제외하면은 추가적인 원전 프로젝트는 없어요. 이제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암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까지 주구장창 하락을 한 것이겠죠. 다만 이 원전을 새로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정비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정비 유지비만 1년에 2천억 원 이상이 듭니다. 정비 유지라던가 혹은 저가장치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던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금 프로젝트가 나오기만 한다면야 본격적인 성장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 이상의 성장세를 앞으로 10년간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도 분명히 좀 주목을 해내라고 보고 있고, 이게 연봉이에요. 연봉을 보시면 2007년부터 14년간, 이제 13년간 주구장창 하락하다가 2017년에 탈원전 정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전에 50%좀 올랐다가 다음에 50% 이상을 이제 폭락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하락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역대 최대 거래량에 틀리면서 다시금 턴어라운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산중공업의 연봉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특히 뭐 한국에서만 지금 탈원전이고 여전히 뭐 중동이라던가 뭐 이들 국가에서는 원전 건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집트에서도 한국의 뭐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뭐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팀을 이뤄서 이제 영업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2023년 한 2년 뒤쯤부터는 실질적인 매출이 찍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체코도 마찬가지예요. 체코 같은 경우에도 뭐 한전기술, 뭐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이 다시금 또 팀을 이뤄서, 그러니까 K 원자력이라고 하죠. K원자력 이런 식의 K원자력 팀을 이뤄서 영업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괜찮은 흐름을 낼 수 있겠다. 물론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는 것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특히나 그 산업이 메가 트렌드에 가까울수록 5년, 10년을 땡겨는 경우가 허다하죠. 전기차 같은 경우,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다 땡겨오고 있는 거예요.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미 이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미리부터 땡겨온다면 2년 뒤에 매출액을 땡겨왔을 때에는 지금의 가치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는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의 가격대는 2005년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주가 역시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관심을 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에 대한 그런 응원도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이 잘 나는 상황이에요. 필승님이 워낙 강조하셔서 비중 치렀는데 역시 잘 가네요. 어느새 수익률 20% 돌파하였습니다. 제 계좌도 순항 중 올해 계좌 수익률 65% 달성입니다. 경제적 자유의 길이 보여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갓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사실 이런 이제 응원 댓글 볼 때마다 상당히 좀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코인으로도 역시나 큰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해서도 이런 식의 좀 인증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보시면 비트코인은 19.96%, 이오스는 73.56%를 이제 수익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675만 8천 원 수익을 보고 계신다고 이런 식으로 인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계좌 인증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코인을 최근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 현재 한 8.5% 그리고 3.5% 이렇게 두 종목 들어갔는데 8.5%, 3.5% 수익 중입니다. 이번 사이클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벌어야 돼요. 이미 코인의 변동성 특성상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만 잘 한다면 정말 많이 버실 수 있어요. 2017년보다 2017년에 그런 재강림이 2021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1,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계좌가 두 개입니다. 이분은 코인 계좌가 두 개셔서 수익금이 1,600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다 사부님 덕분입니다. 필승. 계속 보유 중이고 사부님 파실 때 같이 팔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4월 6일 그리고 이 이후에 두 개 정도의 코인을 새로 편입했고 수익 중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금은 당연히 더 커졌겠죠. 그 전부터 꾸준히 수익을 보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최근에 말씀드린 주식도 꽤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변동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제가 전에 이 비트코인 사이클을 통해서 3,000달러 때부터 지금은 6만 달러 갖게 되죠. 대략 한 20배 오르기 전부터 20분의 1 가격일 때부터 비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사이클의 막바지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사이클에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산중공업에 대한 분석이었고, 원자력, 특히 소형 원전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